책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개인적인 처세에 대해서도 신경 쓸 만큼 세심하게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후술할 내용처럼 일반적인 통치 상황에 있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은지 설명하고 있죠. 예컨대 군주가 어째서 도덕적이기만 해선 안 되는지, 왜 힘으로만 통치해선 안 되며 리더로서 존경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군주가 싸우는 데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이 둘을 각각 짐승에게 합당한 방식과 인간에게 합당한 방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군주란 이 짐승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을 잘 분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요. 군주가 특히 짐승의 방식을 취할 땐 상대방이 설치한 함정을 알아챌 수 있는 여우의 눈치와 적을 단숨에 물리치는 사자의 무력을 겸비하여 둘을 적절히 병행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군주의 처세, 통치의 방법론에 있어 신의를 지키는 게 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사려 깊은 군주의 덕목이라고 역설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기만을 교묘하게 마치 속이려는 게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를 가장 잘 악용하는 부류가 현대의 악덕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남발한 뒤 당선된 후엔 모른 채 하는 악덕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유효한지 알 수 있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로 선거에서 당선되니까요.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미덕을 실제로 지니는 것보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군주가 모든 이상적인 덕목을 갖추고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선행은 악행 못지않게 사람들의 반감, 미움을 사기 쉬운데 군주가 이러한 감각 없이 그저 도덕적이고 고귀하기만 행동한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은 결과에 치중해 판단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악의 편을 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숙고와 현실적인 제약들을 모두 검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택해지는 경우에나 따를 만한 지침입니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부적절한 선택에 관해 언제나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는 단서를 책 곳곳에 달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떻게 하면 경멸과 미움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군주가 상술한 방책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신하나 백성들로부터 경멸이나 미움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는데요. 예컨대 신하의 재물을 이유 없이 약탈하거나 그의 아내를 겁탈하는 건 군주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또한 사사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당당하며 용감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요한 건 유약하고 비겁하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군주는 외국의 침략에 항상 대비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하의 음모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호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주가 음모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은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고 그들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모를 꾸미는 자는 언제나 군주를 제거하면 백성들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군주에게 음모를 꾸미면 백성들의 분노를 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감히 음모를 꾸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덧붙여 마키아벨리는 군주라면 비난받을 우려가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맡기고 호감받을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생색내기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언제나 신중함과 동시에 결단의 순간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항상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평판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키아벨리는 기본적으로 신민들의 무방을 박탈하기보단 오히려 무기를 제공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며 주체성을 함양하는 방책이죠. 즉 권리를 인정하는 만큼이나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지려고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어 수단을 빼앗는 건 당장은 구성원들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편할지라도 이에 따른 불안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집단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겠죠. 단 만약 군주가 새 영토를 병합하는 경우엔 자신을 도와
나와 공을 세운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덧붙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그 집단에서 힘을 가지도록 하는 조치인 동시에 빼앗긴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내부 당파 싸움을 고의로 유발해 신하들 사이의 갈등을 권력 균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수법은 단지 군주가 자신의 세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인 하책이라면서요. 그가 생각하기에 강력한 군주 아래서는 당파 싸움이 있을 수 없으며 분열 정책은 평화로운 시기엔 군주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비상시에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군주가 자신의 강력함, 건재함을 널리 알리는 방법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을 만들어서 이를 무찌르는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주의 명성과 권력이 높아지며 보는 사람들에게로 하여금 교훈을 심어주기 쉽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명성을 얻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위대한 업적을 수행해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꼽습니다. 군주가 이러한 업적을 쌓아 나갈수록 신하와 백성은 그 군주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지지와 지원을 유발하게 되며 이를 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죠. 또한 군주가 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애매모호하게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유리하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중립을 표방한 모호한 태도는 위험이 닥쳤을 때 승자의 원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목을 주장해야 할 때 패자의 지지도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다만 대세에 편승하듯 우세인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건 우세국의 위력 아래로 편입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라면 되도록 남의 처분에 맡겨지는 일은 피하는 것이 능사라고 강조합니다. 끝으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항상 좋은 신하를 우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반대로 자기 일을 나란 일보다 앞세우는 신하는 반드시 쳐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성원이 리더에게 무작정 아부만하는 조직 문화, 패단을 없애려면 구성원이 직원할 때 리더로서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다만 개나 소나 직원을 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왕으로서 존경을 잃게 될 수도 있으니 현명한 신하들에게만, 특히 군주가 문의하는 일에 대해서만 직원을 허용하도록 선을 긋는 게 중요합니다. 요청하지 않는 조언을 남발하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러한 충언으로 결정된 사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듣는 척만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충신들은 결국 지쳐서 입을 닫거나 떠나버리기 때문이죠. 오늘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면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도 가리지 않는 소시오패스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정치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마치 결과만 좋으면 어떤 수단을 선택하든 상관없다는 것처럼 해석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도 이런 식의 주장은 수많은 문제와 비판에 직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결과의 좋음이 수단의 사악함을 정당화한다는 전제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수단의 사악함을 용인하는 순간 좋음의 수혜자들이 바로 그 사악함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긴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결과마저 사라지고 나쁜 결과와 더 나쁜 수단만이 남게 되겠죠. 과연 이러한 단순하고도 당연한 모순을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마키아벨리가 몰랐을까요?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저서로 말하고자 했던 바는 정말로 그런 단순한 소시오패스적 전략이었을까요? 책 군주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냉혹하고 이기적인 처사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키아벨리는 군주, 즉 리더라면 백성들의 안위를 항상 살피고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며 충신의 쓴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중하게 미래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유부단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고 집단이 직면한 위험 속에서 리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들이 무엇인지 항상 꿰고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이라면 귀족에게 굽신거리지 말고 외세의 힘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날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오명에 담긴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